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만 드셔도 뇌 건강, 혈관 건강이 1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달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식탁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강 교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달걀이 왜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던데 이런 걱정 정말 해야 하는 건지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달걀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번째는 제일 재미있는 부분일 텐데요. 맛있고 간단한 달걀 요리법 7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복잡한 건 없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래, 내일부터 바로 해봐야지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핵심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달걀 하나가 병아리 한 마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만큼 영양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달걀 하나 안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먼저 고품질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육은 정말 장수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기 쉬워지고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심하면 입원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이런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식욕도 차분해져요. 두 번째로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건 노른자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데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도와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 콜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D와 B12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B12는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특히 야외 활동이 줄어드시는 시니어 분들께는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들은 노른자에 들어있는 황색 색소인데 우리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을 보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나이 들수록 눈 건강이 걱정되시죠? 달걀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셀레늄, 아연, 인 같은 미네랄들도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줘서 피로가 덜 쌓이는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해보면 달걀 하나로 뇌 건강, 눈 건강,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달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마치 아침에 먹는 종합영양제, 아침 약상자 같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달걀보다는 버터, 가공육품, 튀긴 음식 같은 포화지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달걀 자체는 콜레스테롤은 있지만 포화지방은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 드시는 것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정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달걀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예요. 버터로 볶거나 베이컨과 함께 드시면 안 좋지만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 달걀이 왜 더욱 좋은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단 빵이나 시리얼을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죠?
그래서 오전에 배가 너무 고프고 또 단 걸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달걀은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은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와요. 그래서 오전 내내 배가 덜 고프고 간식도 덜 찾게 되고 점심때 폭식할 일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근육 감소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달걀에는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근육을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근육을 만드는 신호를 보내면 하루 종일 그 효과가 이어집니다. 마치 아침에 몸에게 오늘도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자 라고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뇌와 눈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솔직히 나이가 들면 이게 뭐였지? 하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지고 눈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달걀 같은 좋은 영양소로 최대한 늦춰볼 수는 있는 거죠. 정리하면 달걀 하나로 혈당도 안정시키고 근육도 지키고 뇌와 눈도 보호할 수 있어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아침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설탕 많은 빵, 시리얼 대신에 단백질, 채소, 좋은 지방을 조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7가지 콤보 메뉴를 알려드릴 텐데 정말 간단하니까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지중해식 달걀 샐러드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를 준비하시고 상추, 토마토, 오이, 양파를 썰어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마요네즈 대신 올리브유와 레몬즙, 후추로 드레싱을 만드는 거예요. 통곡물빵 반 조각이나 현미밥 조금과 함께 드시면 완벽합니다. 포화지방은 줄이고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으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 부드러운 달걀 두부찜이에요. 이건 정말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시니어 분들께 추천해요. 달걀 하나에 달걀 흰자 하나나 2개 더 넣으시고 연두부, 반모, 쪽파랑 표고버섯 다진 것을 넣어서 찌면 됩니다. 소금은 최대한 적게, 간장도 토핑할 때 반 작은술 이하로만 넣으세요. 참기름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끝. 혈당이나 혈압에도 부담이 적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 에그볼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120g에 삶은 달걀 하나를 쪼개서 올리고 아몬드 8배에서 10개, 블루베리나 딸기 한 줌 올리면 됩니다. 단백질과 칼슘도 보강되고 설탕 없이도 베리의 자연 단맛을 즐길 수 있어요. 네 번째, 토마토 슈슈크인데 한국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를 깍둑 썰기 하시고 양파, 마늘과 함께 약불에 끓이다가 달걀 한두 개를 살짝 포칭해서 올리면 됩니다. 빵 대신 현미밥 반 공기나 통곡물 크래커 2-3장과 함께 드세요. 다섯 번째는 현미 채소 비빔에 반숙 달걀 올린 거예요. 현미밥 반 공기에 데친 시금치, 콩나물 올리고 반숙 달걀 하나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양념이 중요한데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간장 조금, 식초로 간을 맞추세요. 염분과 당분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에어프라이어 말고 팬으로 만드는 로우 오일 스크램블입니다. 달걀 하나에 흰자 하나 더 넣고 저지방 우유 한 스푼 넣어서 올리브유 소량으로 중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면서 만드세요. 버터 대신 올리브유 쓰시고 가공햄 대신 채소를 더 넣으시면 훨씬 건강해요. 마지막 7번째는 포치드 에그와 야채 수프 조합이에요. 맑은 야채 수프 한 그릇에 포치드 에그 하나만 올리면 끝입니다. 포만감은 높이면서도 염분과 지방은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제빵이나 시리얼, 달콤한 소스 대신에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아침 식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노른자는 일주일에 3-4개 정도로 줄이시고 대신 흰자를 더 드세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만 드시고 버터나 기름은 피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달걀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꿀이나 설탕 같은 단 소스는 절대 피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소금을 적게 쓰시고 대신 후추나 허브로 맛을 내세요. 식후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더욱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단백질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이제 반대로 달걀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달걀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버터를 듬뿍 넣거나 가공햄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달걀 프라이 하실 때 버터를 많이 넣거나 베이컨이나 햄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정말 포화지방과 나트륨 폭탄입니다. 달걀 자체는 좋은데 함께 먹는 것 때문에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달콤한 소스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설탕이나 꿀, 시럽을 많이 넣으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늘어납니다. 단맛을 내고 싶으시면 토마토나 양파 같은 자연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 요즘 인기 많은 에어프라이어로 고온에서 오래 튀기는 거예요. 편리하긴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기름이 산패되고 영양소도 변성될 수 있어요. 가끔은 괜찮지만 매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소금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김치나 젓갈, 간장을 많이 넣어서 짜게 드시면 혈압에 안 좋죠. 대신 후추나 허브, 식초로 맛을 내보세요. 다섯 번째, 날달걀을 습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생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고 실제로는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신 시니어 분들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여섯 번째는 오래된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는 거예요. 기름을 아껴 쓰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오래된 기름에서는 몸에 해로운 산화지방이 생깁니다. 기름은 자주 바꿔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하얀 빵이나 시리얼과 매일 세트로 드시는 거예요. 달걀은 좋은데 함께 먹는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아침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통곡물빵이나 현미밥으로 바꿔보세요. 정리하면 달걀 자체보다는 함께 먹는 것들과 조리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달걀에서 얻고 맛은 허브나 식초, 올리브유로 내는 거예요. 이제 달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좋은 달걀도 잘못 다루면 식중독 위험이 있거든요. 먼저 보관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달걀을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해요. 그런데 냉장고 문 쪽 달걀 보관함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좋지 않아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껍데기 세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파는 달걀은 이미 세척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품은 집에서 또 씻으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물로 씻으면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리하기 직전에 깨끗한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 확인이에요. 달걀 포장에 적힌 유통기한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유통기한이 좀 지났거나 오래된 달걀은 반숙보다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세 번째는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달걀을 익힐 때는 흰자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가열하세요. 노른자는 기호에 맞게 반숙에서 완숙까지 조절하시면 되는데 면역력이 좀 약해지신 시니어 분들은 노른자도 완전히 익혀서 드시길 권해드려요. 반숙을 좋아하시더라도 감기에 걸리셨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는 완숙으로 드세요. 마지막으로 위생관리예요. 달걀을 깬 도마나 그릇은 바로바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생달걀이 닿았던 곳에서 다른 음식을 준비하시면 교차 오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달걀 깨신 후에는 손부터 깨끗이 씻으시고 달걀 껍데기도 바로 버리세요. 싱크대에 오래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셔도 달걀을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마다 뭘 먹을지 고민 끝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오늘 뭘 먹지?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달걀 아침 메뉴. 월요일 일주일의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가볼게요. 삶은 달걀 하나에 토마토, 오이 썰어서 곁들이고
통곡물 크래커 2장이면 끝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차 한 잔이면 완벽해요. 월요병도 날릴 수 있는 깔끔한 조합이죠. 화요일은 좀 더 든든하게 갈게요. 두부 달걀찜에 쪽파 올리고 현미밥 3분의 1 공기면 됩니다. 찜 요리는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속도 편하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좋습니다. 수요일 일주일 중반이니까 국물로 따뜻하게 해볼게요. 포치드 에그를 야채 수프에 올리고 사과 반쪽 드세요. 포치드 에그가 어려우시면 그냥 수프에 달걀 하나 풀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따뜻한 국물이 몸을 깨워줄 거예요. 목요일은 색깔 있는 채소로 화려하게 가보겠습니다. 올리브유 조금만 두르고 스크램블 만드시고 가지와 파프리카를 살짝 볶아서 곁들이세요. 마지막에 요거트 한 숟갈까지. 빨강, 보라, 노랑으로 정말 예쁘게 나올 거예요. 금요일 주말 앞이니까 좀 특별하게 해볼게요. 토마토 소스로 만든 슈쿠슈카.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토마토 소스 만들고 거기에 달걀만 톡톡 깨서 넣으면 됩니다. 통곡물빵 반쪽과 함께 드시면 마치 카페에서 브런치 드시는 기분. 토요일 주말이니까 한국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현미 채소 비빔에 반숙 달걀 올린 거예요. 현미밥에 데친 나물 올리고 반숙 달걀 하나 올리면 끝. 양념은 고추장 대신 식초와 간장 조금, 고춧가루로 짜지 않게 만드세요. 일요일은 여유롭게 그릭 요거트 볼로 마무리해 봅시다. 그릭 요거트에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한 줌이면 됩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렇게 가볍게 드시고 점심을 좀 든든하게 드셔도 좋아요. 여기서 보너스 팁 하나 더. 아침 식사 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식후 걷기가 혈당과 혈압 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몸도 깨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정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건 싫으시죠? 간단하지만 맛있는 방법들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전자레인지로 2분 만에 달걀찜 완성입니다.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달걀 하나, 물 60ml, 종이컵으로 4분의 1 정도, 소금 한 꼬집, 쪽파, 참기름 한 방울만 있으면 됩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쉬워요. 머그컵에 달걀 깨서 넣고 물하고 소금 넣어서 젓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쪽파 썬 거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600W로 1분 30초에서 2분 돌리면 끝. 여기서 중요한 팁. 너무 오래 돌리시면 달걀이 딱딱해져서 맛이 없어요. 표면이 살짝 흔들릴 때 꺼내시고 여열로 마저 익히세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정말 맛있어요. 두 번째는 속도 편하고 영양도 좋은 연두부 계란탕이에요. 재료는 이렇습니다. 달걀 하나에 흰자 하나 더, 연두부 반모, 대파, 표고버섯, 저염 국간장 반 작은술만 있으면 돼요. 만드는 순서를 따라해 보세요. 물 400ml를 끓이시고 표고버섯이랑 파를 먼저 넣고 2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 다음에 달걀을 풀어서 천천히 휘저으면서 넣으면 고운 구름 같은 계란꽃이 생겨요. 마지막에 연두부 넣고 한 번만 끓으면 완성. 포인트는 이거예요. 짠맛으로 맛을 내지 마시고 표고버섯과 파의 향으로 만족감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도 줄이고 맛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최소화한 건강한 스크램블이에요. 재료는 달걀 하나에 흰자 하나 더, 저지방 우유 한 큰술, 올리브유 한 작은술, 후추 조금이면 돼요. 만드는 법이 중요해요. 팬을 약불로 달구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다음에 달걀물을 넣고 천천히 저어가면서 익히세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저으면서 크리미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곁들임도 건강하게. 버터나 햄 대신에 쪽파나 시금치를 넣으세요.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네 번째는 중동 요리인데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토마토 2개, 양파 4분의 1개, 마늘 한쪽, 올리브유 조금, 달걀 2개면 돼요. 만드는 과정을 따라해 보세요. 먼저 토마토를 깍둑 썰기 하시고 양파랑 마늘도 다져서 올리브유에 볶으세요.
토마토가 소스처럼 졸아들 때까지 끓이시고 그 위에 달걀 2개를 톡톡 깨서 올리세요. 뚜껑 덮고 중약불로 3-4분이면 완성. 토마토의 단맛과 달걀의 고소함이 정말 잘 어울려요. 마지막은 우리가 좋아하는 비빔밥 스타일이에요. 재료는 현미밥 반 공기, 데친 시금치와 콩나물, 참기름 몇 방울, 달걀 하나면 됩니다. 양념이 핵심인데요. 고추장 대신에 식초와 간장 조금, 고춧가루로 양념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나트륨도 줄이고 당분도 줄일 수 있어요. 현미밥에 나물 올리고 반숙 달걀 올리고 양념 살짝 뿌리면 정말 맛있는 한 그릇 요리 완성입니다. 이렇게 5가지만 익혀두시면 아침마다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모아봤어요. 하나씩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하루에 몇 개까지 안전한가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하루에 달걀 하나 정도로 시작해서 본인의 몸 상태를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혈액검사 수치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해 보시고 수치가 괜찮으시면 계속 드시면 되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조절하시면 돼요. 특히 고지혈증, 당뇨,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개인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노른자를 꼭 먹어야 하나요? 노른자에는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같은 핵심 영양소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있거든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노른자 드시는 간격을 좀 늘리시고 흰자 비중을 늘려서 드세요. 예를 들어 달걀 하나에 흰자 하나를 더 넣어서 드시는 거죠. 완전히 노른자를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3-4개 정도로 조절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유정란이나 방사란이 더 건강한가요?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사육 방식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와 위생 그리고 보관 상태입니다. 비싼 유정란도 오래되면 소용없어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시고 냉장 보관 잘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데 대체할 만한 게 있나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아쉽지만 달걀은 피하셔야죠. 대신에 아침 단백질을 다른 방법으로 보충하세요. 그릭 요거트, 두부, 생선, 콩류 같은 것들로 단백질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는 달걀만큼이나 단백질이 풍부해서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질문, 날달걀은 정말 안 되나요? 생것이 더 좋다던데? 아니에요. 날달걀은 권하지 않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고 실제로는 흡수율도 떨어져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전히 가열해서 드세요. 반숙도 괜찮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는 완숙으로 드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달걀 요리할 때 소스 때문에 건강한 달걀도 건강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맛을 내는 소스들 조심하셔야 해요. 꿀이나 시럽, 설탕 같은 걸 많이 넣으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대신에 토마토나 양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해 보세요. 식초나 허브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꿀을 티스푼으로 하나만, 그것도 일주일에 1-2번 정도만 사용하세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이 있어요. 버터에 꿀 발라서 달걀 프라이 해 드시고 하얀 빵에 꿀 발라서 함께 드시는 거. 이건 정말 혈관 건강에 최악의 조합입니다. 기억하세요. 소스는 가볍게, 향은 풍성하게. 자,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께 2주 챌린지를 제안드려요. 정말 간단한 5가지만 지켜보세요. 첫 번째, 아침마다 달걀 하나씩 드시기. 삶거나 찌거나 포칭해서 채소 2줌과 함께 드세요. 두 번째, 버터, 가공햄, 달콤한 소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식후 10분에서 20분 가볍게 걷기. 집 앞 공원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해요. 네 번째, 물 6잔에서 8잔 마시기.
카페인 음료는 제외하고 순수한 물로 드세요. 5번째, 2주 후에 체중, 허리둘레, 혈압 체크해 보세요. 필요하시면 혈액 검사도 예약해 보시고요. 2주만 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폭식하는 게 줄어들고 오후에 단 음식 찾는 게 약해진다고 하세요. 옷도 덜 끼고 컨디션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보고 나서 정말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달걀은 뇌, 눈, 근육을 동시에 챙기는 아침 단백질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챙길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보다는 조리법과 곁들이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버터, 가공육품 피하시고 올리브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세 번째, 질환이 있으시면 노른자 드시는 간격이나 조리법을 개인에 맞게 조절하세요. 무작정 피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네 번째, 정제빵이나 달콤한 소스 대신에 채소, 통곡물, 올리브유를 활용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아침 식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번째, 보관과 가열 위생만 잘 지키시면 안전하고 든든한 아침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내일 아침 식탁을 바꿔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아침 달걀 레시피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갑시다. 내일 아침부터 달걀 하나로 새로운 시작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